날이면 돈이 된다. 손가락 길이 가지로 수익을 내는 마법 같은 비법. 한 나무로 한 200개 정도 만들어서 키웁니다. 봄철 농한기에 바쁘고 가을철 농번기엔 여유를 부린다는 부자농부. 한 15만 주 정도, 한 20가지 됩니다. 다품종 대량 생산. 다른 농업인들의 이듬해 농사를 위해 한 해 먼저 짓는 고수익 농사. 더불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내년 농사를 미리 짓는다는 부자농부 이야기 지금 만나러 갑니다. 나무가지로 수십억 대 부자가 된 농부. 약용수인지 어떤 나무인지 궁금증이 폭발하는데 도대체 나무가지로 돈을 번다는 부자농부의 정체 누구일까요? 노랗게 물든 가을 들판을 지나 부자농부를 찾아 나선 우리 연예 PD. 그때 길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딱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닮을꼴 나뭇가지를 줍고 보는 연희 PD. 그런데 농로 바닥에 널린 것이 나뭇가지? 아하, 주운 대로 돈이 된다면야 하루 종일 주우러 다닐 것만 같습니다. 그거 우리 건데? 이 나뭇가지 주인이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오늘의 부자농부신가요? 네, 맞습니다. 찾았습니다, 부자농부. 이 나뭇가지의 정체가 뭐예요? 지금 보시는 이겁니다. 이게 사과나무입니다. 사과나무요? 엄청 많은데요. 그런데 어째 사과나무에 사과 한 개가 안 보이네요. 이미 수확이 끝난 건가요? 이거는 어린 묘목입니다. 이게 가수원으로 옮겨져서 사과가 열립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아동기. 키만 훌쩍 컸지 한 번도 사과 결실을 맺어본 적 없는 사과 묘목이라고 합니다. 이 사과나무 묘목으로 연매출 12억을 올리는 홍우진입니다. 사과 묘목 재배 20년 차 홍우진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6만 6천 제곱미터에 사과나무 묘목을 키워 부자가 됐다는데 얇고 호리호리한 가지 굵기에 고만고만한 키의 사과나무 묘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요. 과연 어떤 비법으로 부자가 됐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사과가? 그럼 그렇지. 숨겨놓은 사과밭이 있었네요. 와, 엠부가 벌써 색깔이 이렇게 났네. 빨갛게 물이 오른 사과가 주렁주렁. 아주 탐스러운 사과나 봅니다. 농사 너무 잘 짓지 않았어요? 네. 사과가 아주 그냥 주렁주렁 열렸네요, 진짜. 네, 그렇죠. 이게 속빨간 사과 엠부입니다. 빨갛게 물오는 엠부 사과 자랑하시더니 그런데 여기는 아직 물이 안 올랐습니다. 아주 푸릇푸릇한데요. 다 익으면 노랗게 되는 노란 사과입니다. 시나노 골드입니다. 하나 맛보실래요? 좋죠. 이게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바로 따서 맛보는 재미. 한번 드셔보세요. 사과 향도 좋고 과즙도 되게 많네요, 사과가. 네. 맛있습니다. 농사가 잘 됐나 봐요. 누가 주인도 없는데 그 맛있는 사과를 드십니까? 아니, 뉘신데 그러시죠? 이 가원주십니다. 과원주라면 이분 사과 밭이었어요? 아니, 어쩌자고 따주셨어요? 저희 묘목을 갖다 키우셔서 네, 3년 된째 그 사과 나무입니다. 한 9년 거래했죠. 9년 거래가지고 지금 현재에 제가 8,500평 농사 짓고 있지만은 홍 대표님 묘목이 한 80%가 강원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9년 전 부자농부의 사과 묘목을 알게 된 후론 다른 선택을 해본 적이 없다는 박강렬 농부. 부자농부의 묘목은 과연 어떤 점이 다른가요? 3년 차죠. 예, 3년 차인데 주당 지금 45개에서 50개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750주 같으면 750박스예요. 예, 3년 차에.
그러니까 모목이 좋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첫 결실을 맺는 3년생에 40-50개라니 부자농부 묘목을 선택 안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좋은 묘목들만 생산해서 납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농장에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으로 좋은 묘목을 생산할까요? 부자농부가 제작진을 안내한 곳은 창고. 낯설기도 하고 낯익기도 한 장비들이 한가득입니다. 아니 비법 가르쳐준다더니 밭으로 안 가세요? 여기는 1년 농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네? 1년 농사가 시작되는 곳이? 밭이 아니라 이 창고라고요? 흙 하나 나무 하나 없는데 여기서 무슨 농사를 짓나요? 여기서 접목을 합니다. 아하, 접목. 그런 말이 되죠. 좋은 접목을 만들기 위해선 먼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밭에 있답니다. 그게 사과나무인가요? 사과 전용 대목입니다. 요거는 이번에 새로 정식하게 된 G814라는 대목이에요. 좋은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대목입니다. 어떤 대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나무의 수세와 생산성이 좌우된다고 하는데요. 최근엔 작업 효율을 높이고 조기에 많은 과실을 얻기 위해 사과나무 키를 작게 키우는 외성 대목을 많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사과나무의 10년 이상을 좌우하는 접목의 두 번째 준비물 역시 밭에 있다는데요. 대목보다는 제법 키가 크고 가지가 많은 이 나무의 정체는 뭘까요? 얘들은 엄마 나무들이에요. 네? 엄마 아빠 할 때 그 엄마 나무요? 모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지를 잘라서 접목을 합니다. 좋은 묘목을 생산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모수입니다. 한 나무로 몇 나무를 접목을 할 수 있을까요? 가늠이 잘 안 되는데요. 양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정도면 한 200개 정도 접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 모수에서 접수를 200개나요. 철저하게 품종 관리되고 병이 없는 모수에만 접수를 채취하는데요. 어떤 접수가 좋은 걸까요? 곁가지가 안 나 있는 이렇게 매끈한 가지들이 많아야 좋습니다. 여기도 보면 올 봄에 이렇게 잘라서 썼죠? 여기 자른 부분인데 여기서 1년 만에 이렇게 자란 겁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는 1년생 가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눈이 살아있는 1년생 가지가 최적의 접수용 가지. 모수의 낙엽이 다 진 다음 접수용 가지를 채취한다고 합니다. 모수의 낙엽이 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우리 제작진을 위해 때마침 준비해둔 게 있다는 부자농부. 이게 모수프에서 끊어온 가지들이에요. 건강한 모수에서 얻은 우량 접수 준비 완료. 접수와 이어질 외목 대목도 준비 완료됐습니다. 이제 이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될까요? 대목하고 접수하고 잘 밀착이 돼야 되고요. 대목 굵기랑 접수 굵기랑 비슷해야 껍질 부분끼리 양분이 서로 잘 통해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접목 작업을 이렇게 천천히 해서 언제 부자가 되나요? 원래는 이제 대목에 잎이 떨어지고 겨울에 접목을 합니다. 접목 작업을 하는 1월부터 22명의 인력이 투입돼 한 달간 최대 2만 개의 접목묘를 만들고 3월에는 묘목 굴치가 끝난 밭에 멀칭 작업 후 새 접목묘를 식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규모로 접목묘를 생산해야 억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걸까요?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주겠다는 부자농부. 이곳이 지난 3월 식재한 사과 접목묘 밭이라는데요. 우와, 도대체 접목묘가 몇 주나 식재되어 있는 건가요? 한 15만 주 정도 됩니다. 네? 15만 주나요? 그렇다면 어떤 품종들을 재배하나요? 아하, 이렇게 봐서는 통 구분이 안 되는데요. 이거는 가몽 이충묘들입니다. 우리나라 나오는 품종 중에 당도가 제일 높아요.
감흥은 과일의 당도와 향이 좋아 많은 사과 농가에서 찾는 품종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문루즈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사과 살이 붉게 물드는 신품종, 핫한 신품종이에요. 수세가 좀 세고 잎이 부드러운 빛이 납니다. 나란히 비교해놓고 보니 감흥보다 문루즈의 잎 색깔이 연하네요. 그 다음 품종은 설명 없이 걷기만 하세요. 이지풀 인기가 좋아서 많습니다. 이제 저기서부터 쭉! 우하하! 여기까지 이지풀입니다. 넓은 재배 면적의 이지풀 인기 비결이 뭘까요? 감홍이랑 공로랑 교잡해서 만든 게 이지풀이에요. 감홍보다 빨리 나와요. 그래서 감홍만큼 맛있는 사과를 빨리 먹을 수 있으니까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묘목 상태에서는 잘 안 큽니다. 그래서 묘목하는 사람들은 좀 잘 크고 모양 좋게 이쁘게 커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서 좀 신경을 더 써야 됩니다. 묘목 키우기는 까다로워도 결실과 수량성이 좋아 농가에선 인기 짱인 이지풀이랍니다. 아직 소개할 품종이 많이 남았는데요. 감홍, 시나노 골드, 문루즈, 그리고 또 뭐가 있는데요? 에? 빨리 말해요, 빨리.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홍어, 피크닉, 홍로, 문홍, 네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컨닝해야 기억할 정도로 많네요. 총 몇 가지 정도 키우고 계신 거예요? 한 20가지 됩니다. 오, 20가지나요? 인기 많은 품종에 집중해서 재배해도 될 것 같은데 20가지나 재배하는 이유 뭘까요? 소비자의 먹는 사람 이렇게 입맛은 다양해서 이렇게 맛도 다 다르고 그리고 수확 시기가 7월부터 11월까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이제 농가에서 많이 찾는 품종 위주로 하고 이제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다양한 품종들이 재배가 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다품종 묘목 생산으로 시장 변동에 빠르게 대처하라. 내년 사과 농가들을 만나기 위해 부지런히 크고 있는 사과 묘목들. 그런데 이 많은 묘목 사이사이를 허리 숙인 채 작업 중인 부자농부. 아니 도대체 무슨 작업이길래 일일이 수작업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허리 다치겠어요. 대목에서 나온 흡지를 떼는 겁니다. 농가에서 필요로 할 수 있는 가지들, 낮은 데 있으면은 불필요한 가지니까 농가에서 어차피 떼버릴 가지니까 우리가 떼는 겁니다. 흡질은 뿌리 부근에서 새로 돋아나 모차와 분리되어 자라는 가지를 말하는데요. 일정 수준 자라면 나무의 통풍과 채광을 막고 열매 수확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제초 작업만큼이나 주기적으로 흡질을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흡질 제거까지 하면 할 일은 어떻게 다 끝난 건가요? 좀 있으면 가을 되면 단풍이 들어서 잎이 떨어지고 그 상태로 겨울을 납니다. 사과 묘목도 월동을 견딘 묘목일수록 이듬해 봄 꽃눈이 많이 열린다고 하네요. 이 팀장님! 특묘가 많으니까 특묘는 표시를 하지 말고 이게 상을 우리 흰색으로 찍었죠, 어제장님. 네, 하얀 걸로 상묘를 표시하고 중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그러고 보니 사과 묘목 가지가지에 붙어있는 의문의 색깔 테이. 빨간색, 하얀색. 이것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1년 동안 나무를 키워 놓아도 잘 큰 거 있고 잘 못 큰 거 있고 그중에 이제 잘 큰 거 특묘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특묘, 상묘, 중묘. 차후 나무의 수세를 결정짓는 원줄기 굵기와 곁가지 수로 특, 상, 중으로 나누는 선별 작업. 동시에 판매가도 정해진다고 합니다. 특묘는 15,000원, 상묘는 12,000원. 그다음에
중면은 9,000원, 그렇게 등급별로 3,000원씩 가격 차이가 납니다. 너무 많아 표시하지 않는 특묘가 대부분인 부자농부의 밥. 잘 키운 묘목 하나, 아니 15만 주. 매출은 얼마나 될까요? 사과 묘목 판매로 연 매출 12억 올립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사과 묘목 판매로 연매출 12억 원. 20년간 사과 묘목 잘 키우는 방법에 몰두해온 부자농부. 또 다른 비법도 여기 창고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거랑 차이점이 뭘까요? 글쎄요, 길이도 굵기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저는 봐도 그냥 똑같은 접목 하는 거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위에 눈이 하나 있고요. 요거는 위에 눈이 2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2개 붙여서 키우면 이충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눈이 2개면 이충묘가 된다고요? 기존에 우리가 묘목은 줄기를 하나로 키우는 게 일반적인 일충묘고, 요거는 가지를 2개를 키웁니다. 눈이 하나인 접수를 접목해 한 가지로 키우는 일충묘. 2개의 눈을 가진 접수를 접목해 Y자형으로 자라는 것이 이충묘입니다. 그런데 이축으로 묘목을 키우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일축은 키가 많이 자라는데, 이축은 수세를 한 나무에 2가지로 분산을 시켜서 키를 더 낮추는 목적으로 이축을 만들어서 키웁니다. 수세가 좋아 키가 크는 일충묘 때문에 장비를 이용해 수확해야 했지만 이충묘는 수세를 분산해 키를 낮춰 작업 효율을 높였습니다. 일축과 이축으로 일률적으로 키운 묘목.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옆으로 흰 줄기라니, 게다가 분량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다축묘라고 이렇게 키워서 이걸 눕히면 끝가지들을 위로 세워서 여러 가지를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축이라고 합니다. 최근 사과 농가에 화두가 되고 있는 재배법으로 줄기를 옆으로 눕혀 작업 효율을 높이고 축을 여러 개 올려 수확량을 늘린 다축형 재배법이랍니다. 일축부터 다축까지 다양한 수형을 키우는 이유가 있나요? 이런 이제 이축이나 다축묘의 수요가 있으니까 새로운 고객이 더 생기고, 묘목 판매량도 늘어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재배 수형 변화에 맞춘 접목법으로 소비층을 확대하라. 연매출 12억, 연간 15만 주 묘목 생산. 느리지만 끈기 있는 홍식 부자농부의 성실함으로 만들어낸 성적표입니다. 농대를 나오고 첫 직장이 사과 묘목 키우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2004년에 좀 사업자를 내고 독립을 해서 지금까지 사과 묘목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사업하려면 미천이 이게 묘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제 대목 번식 포장도 만들어야 되고, 좋은 창고도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이런 갖춰야 될 것들이 많은데 돈이 없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미천이 없어 좋은 냉동 탑차를 좋은 창고로 대처하며 묘목 농사를 지속해온 부자농부. 조금씩 규모를 늘리며 자리를 잡아갈 즈음 접목 시기를 앞두고 대목이 토양 전염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손 쓸 새도 없이 벌어진 일, 접목묘 생산은 엄두도 못 내고 대목 농사부터 다시 시작했지만 그 다음에에도 토양 전염병의 악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묘목은 만들어야 되고 대목은 생산이 안 돼서 없으니까 비싸게 대목을 구입해야 되고, 생산비가 많이 들고 이윤이 적게 남고, 그런 이제 악순환이 계속됐었죠. 손해를 감수하고도 비싼 대목을 구입해 묘목을 생산한 부자농부. 묘목 생산 차질은 부자농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과 재배를 계획한 농가까지 손해로 이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책임에 농가의 이익보다는 신용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는 부자농부. 덕분에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어 거래처가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눈앞의 이익보다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예약률을 60%로 제한하고 최상급 묘목만을 출하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만족은 하시는데 우량 묘목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농장 사무실을 찾은 부자농부 묘목 예약 상황을 확인차 들렀습니다. 이집풀 재고가 얼마나 남았을까요? 20분 재고가 주문이 다 차서 대기가 지금 거의 한 8,000수 정도 됩니다. 묘목 주문 대기까지 부자농부의 최상급 묘목 생산에 예약 담당 직원이 바빠지셨네요.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요? 네, 제 아내예요. 네, 사무실 일은 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남편분 농사 잘 짓고 잘 파나요? 사업가 쪽은 아닌 것 같은데 묘목을 잘 기르다 보니까 이것도 묘목도 약간 입소문이 있어서요. 많이 이렇게 다시 재방문을 많이 해주십니다. 우량묘 생산만큼 좋은 사업 수단은 없죠. 주문 폭주에 행복한 업무 중인 아내.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결혼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 저희 동료가 저희 지금 동서예요. 네, 결혼을 하고 시아주버님을 저한테 소개시켜 준 거죠. 부자농부 하나 믿고 결혼을 결심한 도시 여자. 알고 보니 시골 살기가 꿈이었던 천생연분이었답니다. 첫인상은 뭐 보시다시피 좋아요. 사모님 첫인상이 어떠셨는지 한번 여쭤봐야죠. 네,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냥 첫 인상이 에? 첫인상 뭐요? 아유 답답해라. 순한 사람. 아, 순한 아내는 사실 묘목 예약 업무에 있어서는 아주 매운 실력자라는데요. 심어놓은 그 묘목의 60%가 특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그 특묘 위주로 이제 주문을 받고 나머지는 이제 가을에 이제 저희가 등급을 매겨보고 다시 재주문을 받든지 아니면은 이제 출하 전까지 그렇게 다시 주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문은 어떻게 받으세요? 보통 전화 주문 받습니다. 전화 오시면 주문 예약을 해놓습니다. 1년 전부터 묘목을 주문받아 계약 재배하고 이듬해 3월 본격적인 출하를 하는데요. 이때 사과 묘목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트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하 물량을 좋은 창고에 보관해 노제 월동 조건을 유지해준다고 합니다. 좋은 냉각기, 미세 살수 장치가 있고요. 겨울잠을 자도록 유지를 시켜줘야 돼서 저온으로 보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에 3개의 소규모 좋은 창고를 운영해왔다는 부자농부. 하지만 예약 물량이 늘어나면서 재배량에 맞는 대형 좋은 창고를 증축해야 했답니다. 다시 사과 농가보다 한 해 먼저 20여 가지 묘목을 접목해 심고 키우고 선별하고 겨울잠까지 꼬박 1년을 키워 약속한 농장으로 사과 묘목을 마음을 보낸다고 합니다. 다음 날 모처럼 한가해진 틈을 타 외출을 나선 부자농부. 한참을 달려 경북 봉화의 한 농가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로 먼 길을 나선 걸까요?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입니다. 네. 야,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얼마네요. 가을 햇살에 붉게 불어오른 사과가 가득. 사과밭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 고객이신 은의식 사장님이십니다. 사장님도 그러면은 대표님한테 묘목을 얻으신 거예요? 네, 네. 네. 이제 만 5년 지나고 있어요. 묘목 사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마누라 만나는 거랑 똑같아. 사과로 인연이 된 두 사람. 그러나 오늘은 사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만났다고 합니다. 여기 온 김에 오늘 뭐 한번 저러 갈까요? 좋죠, 당연하죠. 하기 힘든 찬스인데. 엄마 몰래 놀러가는 아이들처럼 들떠 보이는 두 사람. 무엇을 하러 간다는 건지 하하 궁금하군요.
인근 계곡. 와, 잠수복까지 챙겨 입고 물놀이 제대로 하시려나 봅니다. 자, 이제 갈까요? 네, 한번 좀 알아가요. 배 하나씩 짊어지고 말 그대로 진짜 노조로 왔네요. 카약입니다. 카약. 장마 때나 태풍이 와서 비가 많이 올 때 기회가 1년에 몇 번 없습니다. 농사 짓기 시작한 20년 동안 틈틈이 즐겨왔다는 카약. 물살을 가르며 농사 스트레스를 날려보낸다고 합니다. 시원하고 좋습니다. 경치 좋고 물 좋고. 덕분에 저도 즐겁습니다. 갑니까? 출발할까요? 예. 말 그대로 물화일체. 네, 괜찮으세요? 수직에 가깝게 노를 세우면 더 안정적이 됩니다. 제가 묘목 전혀 생각 안 합니다. 오로지 물을 만끽합니다. 어우, 환하게 웃는 얼굴 보니 저도 기분이 좋네요. 모처럼 짧지만 짜릿했던 부자농부의 하루였습니다. 홍우진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사과 묘목 판매로 연매출 총 12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다품종 묘목 생산으로 시장 변동에 빠르게 대처하라. 두 번째, 재배 수영 변화에 맞춘 접목법으로 소비층을 확대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건전하고 우량한 묘목을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서 저희 묘목을 사가시는 농가분들도 부자 되시고 더불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직하게 우량 묘목을 재배하는 홍우진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좋은 묘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사과 농가들과 더불어 잘 살기 위해 1년 먼저 농사 짓는 홍우진 사과 묘목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